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그 이정열입니다. 오늘 6월 30일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뭐 정보가 많진 않았는데 지금의 시장에 정보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취약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네요. 저로서는 정보가 너무 적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은 것도 문제예요. 휩쓸리지 않게 중심을 딱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수주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텍소노미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수주를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수주를 받기 전에는 그 전까지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수주를 받아야지 실제로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원전 수주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이 수준이다. 근데 이걸로도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기대감만으로 주가를 올려주면 일단 여러분들이 손실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다. 이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수주를 받는 것들은 아직까지 팩트만 따지고 보면 원전 수주를 받았나요? 아직까지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명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쁘니까 뭐 매도하세요 뭐 이런 것들보다 가급적으로 계속 대응을 해 나가면서 주가 움직임들을 추적을 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보자.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텍소노미가 어떻고 뭐 텍소노미가 안 된다라고 해도 수주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SMR도 이런 것들이죠. SMR도 수주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국제적인 정세가 어떻든 영향이 없진 않을 겁니다. 없진 않을 건데 눈치는 보겠지만 이미 원전을 수출을 하겠다. 그리고 원전을 발주를 하겠다. 뭐 사업이 정지됐다. 그때가 되면은 만약에 원전을 발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원전 우리 눈치 보면서 원전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치적인 부분들 텍스노미가 영향을 주긴 하겠죠. 텍스노미로 인해서 원전 우리 못할 것 같아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텍스노미를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눈치는 보겠죠. 근데 그렇다고 원전을 안 한다. 국가들마다 이제 자기들만의 뭐 눈치가 어떻게 됐고 실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에너지 안보가 더군다나 더 중요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유럽이 최대 피해 국가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랑 싸우고 있는데 유럽이 제일 피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미국이 제일 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LNG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뭐 원유도 그렇고 미국이 원전 짓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유럽은 제일 여기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잖아요.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원전 짓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일단은 눈치는 보겠죠. LNG 원유 할 테니까 이것만 써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유럽이 안 되겠지만 텍소노미가 뭐 어쩌고 저쩌고 미국이 원전 지어라. 우리 원전 지어라. 우리 원전 해라. 미국도 세일즈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얘네도 이제 뒷짐지고 보고 있으면서 에너지 안보 중요하니까 뭐 원유 LNG 지원해줄게. 원전 지을래? 우리 한국이랑 동맹 있는데 우리 웨스팅하우스 뭐 AP1000 모델 지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텍소노미가 어떻게 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주인 거고 미국이랑 한국이랑 원전을 같이 동맹을 하자라고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국도 원전을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보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2의 부흥 이끌 SMR 리더는 SMR이 사막에도 지을 수 있고 내륙에 지을 수 있고 보통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해안에 가능해요. 해안에다가 원전을 이렇게 지어야지 물 이제 해안수 해가지고 당겨 와가지고 냉각수하고 원전 온도를 낮추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SMR은 사막에도 지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도 대형 원전보다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 시장성 이런 것들이 있다. 민간 기업들도 참여를 가능하다. 전력 사업자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 특유의 하나가 유스케일. 자, 상용화 2030년도 예정 두산 에너빌리티가 초도 호기를 납품한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언제 초도 호기를 만드는지 부지 선정을 했다라고 해요. 루마니아에도 SMR을 건설한다. 부지 선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한미 정상회담 공동 발표에도 양국이 SMR을 공동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는 내용이다. 말 그대로 작은 원전이다. 쓰임새가 다양해 성장 잠재력이 높다. 뭐 이 폐기물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이제 하면서 결정을 하겠죠.
수주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게 중요한 거다. 자, 우리가 사실 원전 사업이 어떻게 되냐, 뭐 그게 중요한 상황들이긴 한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환경이 어떻고 환경 문제가 어떻고 뭐 그런 것들은 일단은 뭐 뒷전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뭐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을 접근해서 보는 것들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들. 주식은 이제 경제는 돈은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환경 난 보호하고 싶으니까 원전하지 마. 그거는 이제 뭐 감정적인 부분들이고, 일단 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해가지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형 모듈 원자로, 중소형 원자로의 약어이다. 300메가와트 규모 이하인 소형 원전을 의미한다. 1000에서 1400 와트의 메가와트에 이르는 대형 원전보다 건설 기간이 짧다. 지금 보니까 체코가 이 정도 수준이긴 하죠. 체코가. 자, 이제 이게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에서도 뭐 수소를 매년 100만 톤 생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들인데,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었던 원전입니다. 정부가 이제 그걸 가지고 체코랑 같이 원전 세일즈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신규 원전에 한국 같이 참여시켜달라 MOU를 체결을 한 거예요. 참여시켜달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달라, 우리 수주해줘 이렇게 해서 그래 알겠어 한 건 아니다라는 거. MOU가 서로 이제 양해를 하는 거예요. 양해 각서를 받는 거예요. 지난 3월 입찰에 착수해가지고 오는 11월 입찰 제안서를 접수를 한다. 오는 11월. 자, 그렇게 멀리 보면은 11월에 또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다라고 하면은 또 널뛰기 움직임들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체코 8조 원을 들여가지고 두코마네 지역에 1200메가와트 이하급의 가압 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고 11일에 원전 입찰서를 접수를 받는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카 원전 봐라, 수소로 연계해가지고 이런 경제적 효과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어필을 했던 겁니다.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했던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산업에도 일각이 있는 뉴스케일 SMR에 미국이 180억을 지원을 하는 게 또 이제 핵심이다라는 것들이죠.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기대감도 SMR. 자, 그리고 체코 원전 민간 수주 총력전, 해외 원전 수주 총력전에 나섰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지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체코를 선택했다. 뭐 그 뒤에는 이제 폴란드 뭐 등등등 있죠. 팀 코리아. 보면은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 원자력 연료, 한전 KPS, 공공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이런 식으로 팀 코리아가 한 팀으로 이 기업들이 뭉쳐가지고 팀 코리아라고 하고, 이거를 얘네들 이 기업이 뭐 어떤 것들, 이 기업이 어떤 기술, 이 기업이 뭘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기기, 바라카 원전, 수소 이런 쪽으로 하고, 대우건설은 건설, 뭐 설계, 뭐 시공 이런 것들이 있겠죠. 팀 코리아가 총 출동해서 민간 합동으로 원전 수주전을 펼쳤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자, MOU 10개 MOU, 뭐 배터리, 뭐 수소, 반도체, 전기차 이런 쪽으로 첨단 산업, 방위 산업까지, 방산까지 산업협력 범위를 좀 넓히자 이런 식으로 MOU를 했던 겁니다. MOU.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영이 되고 있어요. 자, 신뢰성 있는 파트너는 한국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아랍에미레이트의 바라카 산업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검증이 됐다. 자, 바라카 봐라. 우리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해가지고 수소도 생산하고 뭐 이런 뭐 사업성, 수익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원전의 우수성 봐라. 이렇게 어필을 했던 겁니다. 설계, 제조, 건설 전 주기에 걸쳐서 원전 민간 협체 9건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과 체코 현지 업체와의 원전 사업 협력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강화될 것이다. 근데 사실 이런 뭐 수소도 물론 있는 상황들인데, 원전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가견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 집중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바라카 원전 매년 수소 100만 톤을 원전이랑 연결을 시켜서 생산할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청정 전력의 85%를 차지하는 이 경제성을 봐라. 경제성.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한 필수 시설이다. 이렇게 어필했던 겁니다.
이 MOU를 체결했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들이고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주인수권 전환 행사 이게 만기일이 7월 1일입니다. 이게 EWR이라고 해가지고 워런트인데 7월 1일이라고 30일 공시됐습니다. 내달 1일까지 전환 행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7월 4일에 종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워런트를 행사를 해야겠죠. 권리를 행사를 해야겠죠. 근데 제가 이제 워런트를 제가 공부를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워런트를 좀 워낙 이거는 좀 그렇다 보니까 복잡하다 보니까 뭐 이런 제가 딱히 워런트를 어떻게 하세요 뭐 그런 의견들을 드리기는 좀 애매하다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워런트 신주인수권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환 행사 권리는 소멸되는 만큼 7월 4일에 상장 폐지되니까 권리를 행사를 해라 이런 얘기들이 공시로 나왔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죠. 워런트를 아시니까 접근하셨겠죠. 자, 일단은 유럽연합도 그렇고 지금 계속 추후에도 양자회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폴란드 쪽이라든가 자, 근데 폴란드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있어요. 지금 체코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경합을 해야 되는 게 프랑스는 또 이제 이런 원전 산업 협력 강화 협력하기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뭐 라이벌이죠, 라이벌. 한국, 미국, 프랑스 세계에서 지금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체코가 그래요. 체코가 프랑스 EDF 국영 에너지 회사 그리고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같이 경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도 만났고 미국도 만났고 체코도 만났고 자 이거 계속 소식들이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폴란드가 그 다음이 될 것 같아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강력한 라이벌입니다. 웨스팅하우스로 이미 뭐 어느 정도 계약을 체결을 했던 게 좀 있었던 상황들이라 폴란드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폴란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체코, 폴란드 방문 날짜 일정을 보면은 체코가 6월 29일까지, 폴란드는 6월 30일에서 7월 1일 방문한다. 그럼 또 이제 폴란드에 대한 또 소식이 좀 나와줄지 좀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29일에 폴란드랑 진행을 했다라고 하네요. 일단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연쇄 정상회담을 하며 셀지 외교를 나섰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프랑스하고는 원전 협력을 하자. 네덜란드에서는 반도체를 팔고 폴란드에서는 방산 협력을 강화를 시킨다. 근데 여기 다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프랑스랑은 좀 어렵겠지만 여기 보면 폴란드, 한국 원전하고 방산 수출 대상국으로 꼽히는데 러시아가 인접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안보에 더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들이다. 한국 방산 수출 문제를 논의를 했다. 그리고 상호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 인프라 그리고 에너지 방위 산업에 이르는 다방면에서 전략적 동반바 관계를 대가지고 여기 어디였죠? 폴란드 작년 뭐 다른 특징적인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국가들을 전부 다 보면은 네덜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30일 정상회담 하는 영국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한 나라들이다. 영국이 또 남아 있었네요. 영국. 폴란드, 체코 원전 수주 지원 이것도 이제 산업부 여기 장관께서 폴란드에 또 방문을 7월 1일 30일하고 7월 1일 방문한다라고 하니까 폴란드에 또 이것도 소식이 어떤 것들이 좀 들려주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30일 정상회담하는 영국도 지금 굉장히 유럽에서 에너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네덜란드 또 여기서 또 어떤 계속 정보가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제가 이걸 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뉴스가 어떻게 좀 계속 나와줄지 지켜보자고요. 재료가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외국인들은 계속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오늘도 사실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들인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살짝 조정받았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내일 시장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열려있는 상황들인데
돌파 흐름들을 좀 보여줄지 2만원을 좀 돌파를 해줄지 이런 것들도 계속 지켜보자고요. 자, 그리고 내일은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영상 업로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에 인사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내용들 정리를 좀 해서 월요일에 다시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길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